윤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8-4 생태 중심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려보니까 화질이 썩 좋지가 않네요. 안타깝습니다. 화질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실 수 있을지. 생태 중심. 이 입장은 이제 전일론입니다. 홀리즘인데, 이 전일론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요. 그렇다면 일단 한 사람 살펴봅시다. 레오 폴드란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생태 중심주의자 레오폴드는 대지의 윤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대지의 윤리라는 책에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무생물까지 포함한 대지 공동체가 도덕적 고려의 범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도 쓰지요. 생명 공동체의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거죠. 안정성과 온전성 그리고 뭐 아름다움 기여해야 된다. 그게 선이고 옳음이다.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과 온전성과 아름다움에 기여하면 선인데 그러면 기여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악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안정성, 뭐 온전성, 아름다움. 이걸 뭐 쉽게 말하면 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균형.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에 대해서는 공동체 한 구성원이다. 우월한 지위가 아니다. 아까 생태 중심주의가 입장이 생命중심주의랑 어떤 인간과는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리고 또한 이중적 관점이죠. 인간에 대해서 이중적 관점인데 우월한 건 아니지만 전체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의 도덕적 의무. 전체 공동체의 그냥 유지가 아니라 건강한 유지를 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누가? 인간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네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얕은 게 아니라 깊은 심층 생태주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심층 생태주의 말할 때 뭐 불교의 입장도 있고 스피노자의 어떤 관점도 좀 녹아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윤리학 사상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불교랑 스피노자랑 이론적으로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일단 키워드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스라는 사람이 심층 생태주의자 심층입니다. 네스가 큰 자아 실현과 그리고 생명 중심적 평등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큰 자아가 무슨 말인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큰 자아를 설명할 때 보면 작은 자아도 있습니다. 작은 자아 소문자 셀프라게요. 상당히 독립된 개체입니다. 독립적 개체로서의 셀프를 말하는 거죠. 누구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른 인연 생기를 말했죠. 다른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나는 상승되고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유전자를 물려받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친구와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의 나를 깨닫게 된다면 이 셀프가 겁나 커지게 되는 거죠.
자연 생태계 속의 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큰 자아 실현입니다. 자연과 나가 혹은 자연과 개체가 자연과 생태들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 중심적 평등과 큰 자아 실현은 생명의 연결망, 많이 키워드로 이을 수 있겠습니다. 큰 자아 실현과 생명 중심적 평등은 생명의 연결망으로 좀 공통적인 언어로 이렇게 추출될 수 있고, 당연히 네스 또한도 인간은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명 중심적 평등이다 보니까 어떤 인간은 포함한 특정 개체가 특정 생명이 우월한 존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평등하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레오폴드랑 네스의 어떤 비판점? 한계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건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에이, 이것들아, 너네는 생태 파시즘이다. 생태 파시즘, 생태 전체주의. 요거는 이렇게 부등으로 표시될 수 있겠죠. 개체보다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즉, 공동체 자체의 어떤, 어떤 건강한 유지, 공동체 유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좀 비약을 하자면, 특정 개체가 공동체 유지를 파괴한다면 그 개체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판점은 그 제1명제가 뭐죠? 생태계 혹은 생명의 유지죠. 생태계 유지라는 제1명제에 대해서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즉, 왜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하면 어버버한다는 거죠. 그게 제1명제다 보니까, 최고의 명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 도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개체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함구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적인 허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생명 중심주의 레오폴드랑 네스에 대해서 입장이고 비판점임을 좀 볼 수 있겠지요. 요게 몇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네스 이분에 대해서 지문에 나오면 네스랑 테일러랑 지문상 보면 헷갈립니다. 좀 더 뭐 생명 공동체, 생태 공동체, 생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누가 도대체 네스인지 테일러인지 헷갈리는데 네스의 키워드를 몇 가지 두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일러와 구분되는 네스만의 어떤 지문상의 키워드를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다양성, 풍요로움의 가치, 이런 말이 한꺼번에 나온다면 네스라고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지문을 보고 뭐 생태 공동체를 다 얘기하는데 이게 네스인지 테일러인지 헷갈렸을 때 다양성, 풍요로움의 가치란 말이 연이어서 나온다면 100% 네스입니다. 뭐 심층 생태주의 이런 표현도 나오겠지만은 요새는 그렇게 문제가 친절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8-4 생태 중심주의 이름으로써 오늘로서 환경윤리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